달서구에서 두 분이나 나왔어요. 달서구에서. 우리는 집하고 학원만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중간에 빠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누구도 믿으시면 안 돼. 누구도 믿지 마요. 옆에 분도 믿지 마. 마스크 꼭 끼고. 자, 오늘은 202페이지 기반 시설에 관한 정리죠. 기반 시설에 관한 정리. 자, 우리가 뭐를 하셨느냐면 우리 국토계획법은 계획법이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계획을 세 가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계획을 만든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 국토를 계획을 통해서 집행한다. 이게 목적이었죠. 결론적으로 집행하는 계획은 몇 번? 3번 하나밖에 없죠. 자, 요것만 집행하는 계획이고, 요 두 개는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계획은 요 3번 계획이죠. 요 계획을 하자 없이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1번, 2번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계획 파트에서는 이 계획이 갖는 의, 계획이 갖는 성격,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죠. 자,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자, 요 세 가지를 정리하시는 게 우리 학습의 목표입니다. 방향 잡는 두 가지 계획은 수립을 하기 위해서 승인이 필요한 계획이고, 관리 계획은 승인받은 내용 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 입안을 해서 최종적으로 뭐 해가지고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자, 여기까지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행정계획을 만들면은 대외적으로 고시나 공고를 해서 우리한테 뭐 해준다? 알려줘야 됩니다. 고시, 장관이 고시 공고하면은 어디에 고시 공고할까? 관보에 하겠죠. 관보. 지자체 가면 어디다 한다? 공고. 아시겠죠? 물론 요즘에 인터넷 홈페이지 한다 그래도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다. 자, 그런데 요 두 가지는 우리한테 대한 구속력이 없죠. 그런데 관리계획을 우리한테 고시하면 우리를 구속하죠. 구속하는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할 때 계획도 도면이 있어요, 없어요? 도면이 있지. 도면이 있습니다. 말로만 계획을 짜는 건 없어요. 우리 관리계획 내용 1번이 뭐예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런 거 만드는 거죠. 그럼 이 동네를 주거지역으로 하겠다 하면은 말로만 해요? 도면을 만들어? 도면이 있어야지. 대충 달수구의 어느 지역을 주거지역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정확하게 뭔가 이게 정해져야 되죠. 계획도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도가 있고 조서가 있어요. 조서. 조서는 어디 가면은 조서 꾸며봤어요. 그렇지. 경찰서 가서 조서 꾸며봤지. 이는 사건을 글로 적는 거야. 요 사업의 내용을 글로 적는 게 뭐다? 조서. 도면으로 나타난 게 뭐다? 도. 요 두 개를 합해서 우리는 앞으로 도서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만들 때도 도서가 있겠죠. 이걸 우리는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계획도 하고 계획조서. 자,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결정해서 고시하고 또 열람도 시켜줍니다. 보여줘요. 자,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다? 지키라는 얘기죠. 이 동네가 주거지역이니까 지키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관리계획을 결정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면 바로 우리가 구속을 받느냐? 이걸 구속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관리계획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느냐? 우리한테 이것을 고시해주면 발생하느냐? 그걸 우리는 이해를 하자는 거죠. 고시한다고 바로 효력이 발생했습니까? 아니지요. 그 얘기 안 했나? 책이 없어서 안 했을 수도 있고. 관리계획이 결정돼서 고시되었다고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사용한 요 도면이 그렇게 자세한 도면이 아니라니까. 이 도면만 봐서 내 토지에 어떤 관리계획이 결정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자세한 도면을 별도로 만들죠. 별도로 만들어요. 그 별도로 만드는 도면의 이름이 뭐더라? 이 지형 도면을 작성해서 우리한테 고시를 해주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 기억하면 돼. 그래서 절차까지는 여기까지만 보셨습니다. 절차는 여기까지 봤고, 자, 그 다음에 집행이란 것은 계획을 만들어 집행한다는 건 결국은 관리 계획으로 집행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6개를 공부를 하신 거예요. 자, 1번이 뭐더라? 용도 지역이었죠. 용도 지역. 부족하면 또 뭘 지정하고? 용도 지구. 또 부족하면 3차적으로 용도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얘네들을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지정된 것을 뭐 하기도 하고 변경. 자, 용도 지역이 없는 땅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지역은 다 있어야 돼. 그러면 지역은 변경한다는 건 주거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변경한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용도 지구나 구역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럼 얘들이 필요가 없으면 없애버릴 수도 있죠. 개발제한구역 지정했다가 필요 없으면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 그것도 변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변경의 내용에는 해제를 하는 것도 변경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해제를 할 때도 전부 무슨 절차로 하라고? 관리계획 절차로 해라.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건 전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라는 얘기입니다. 얘들이 끝날 때까지 전부 누가? 결정권자가 이렇게 해야지. 결정권자가 무슨 절차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보세요. 요 1번, 2번 계획은 지금 몰라도 된다니까. 이거는 집행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그럼 국회법의 계획은 결국은 관리계획 공부하는 거야. 그럼 관리계획은 행정청이 누구만 나와? 입안한자하고 결정한자만 나온다니까. 그래서 입안권자, 결정권자를 알아야 돼. 그 6개는 전부 누가 결정해? 결정권자가. 그래서 결정권자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결정권자는 여기 나오는 줄 알겠어. 얘들을 결정하는 자가 결정권자야. 그 입안권자는 뭐 하는데? 입안권자가 하는 거 앞으로 3개 기억할 거라고. 앞으로 아시겠죠? 이번 진도에는 한마디도 안 했어 지금. 좀 이따가 한 개 딱 얘기할 거예요. 3개 중에 한 개 이번 진도는. 그러면 여기까지는 결국은 요 6개 공부하는 건데 요 6개는 입안권자가 하는 거 3개 기억하고 나머지는 전부 누가? 결정권자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끝난다고. 아시겠죠? 그 행정청 그거밖에 안 나와. 행정청.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용도지역 지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관리계획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용도지역 지구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해? 그렇죠. 낭경을 막으려고. 행위 제한을 해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야. 자, 관리계획으로 하는 것은 행위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용도지역 안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안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나? 행위 제한은 이미 뭘로 정해놨어? 법령으로 이미 다 정해놨죠. 정해놨고 관리계획을 하는 것은 행위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용도지역 지구구역을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뭐하고 변경하는 이 절차를 거치는 게 관리계획. 만약에 우리 시험에 다음 중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 이렇게 물었을 때 지역이나 지구구역에 행위 제한 이렇게 넣으면은 관리계획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행위 제한은 법령이 있어요. 관리계획으로 하는 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게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지. 거기 안에서 뭐를 할 수 있는 행위 제한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거 이해하자. 자, 3번이 기반시설이죠. 이 기반시설을 뭐를 했어요? 설치만 했습니까? 정비 또 개량이죠. 자, 이런 거 할 때도 뭘로 한다고? 관리계획으로 한다. 자, 4번째가 도시개발사업이죠. 그리고 정비사업이죠. 3번, 4번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중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거죠. 사업하는 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불렀다? 도시군 계획사업 이렇게 불렀지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사업이 몇 개예요? 3개지. 도시군 계획사업은 3개다. 하나, 둘, 셋.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을 정의를 내려보세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정의를 내려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아시겠죠?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안 하고 하는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니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세 가지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그런데 요 4번의 사업은 어때요? 법이 따로 돼 있었죠. 이 법이 무슨 법이다? 도시개발법. 이 법이 무슨 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렇습니다. 제가 사람 얼굴을 참 기억을 참 잘 못하는데요. 두 분 중에 저하고 엘리베이터 같이 타신 분이 누구야? 나중에 두 분이 한번 봐봐. 똑같이 생겼어. 자, 그러면 사업 3개 중에 우리는 몇 번? 3번 요거 한 개만 국회법에서 공부하고 국토계획법이 끝나면 도시개발법, 정비법을 공부하게 된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5번은 뭐였어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었죠.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제가 어떻게 읽었던가요? 지구를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역을 정했다. 이렇게 했죠. 지구 단위로 계획 수립하려고 구역을 정했다. 그럼 지구 단위로 계획 수립하려고 구역을 정했으면 계획 수립해야지. 그 계획의 이름이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었다. 이렇게 공부했죠. 기억나십니까? 이것이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럼 여기 지구는 뭐를 지구라고 생각하면 된다? 개발을 하는 하나의 마을. 개발이나 재개발, 특별히 관리하고자 하는 하나의 마을을 지구라고 합니다. 그 지구를 단위로 계획을 만든다.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대구시, 특광시군 전체를 놓고 수립하는 계획이지요. 그런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대구시의 전체예요, 대구의 일부예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특광시군이지. 그거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이게 지구다. 일부. 아시겠죠?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이란 물으면 그 일부를 물어봐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이고, 요 5번 계획만큼은 누구한테도 결정권을 줬어? 시장 군수한테도 결정권을 줬었죠. 이해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게 있었는데, 얘도 2번과 마찬가지 용도구역이었어요. 용도구역의 종류를 어떻게 외웠더라? 개도시수라고 외웠죠. 그리고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 얘가 한시적 규정인데 자꾸 우리 집에 물어봐. 작년에 올해도 또 물어봤어. 한시적 규정인데. 전에는 한시적 규정을 우리 집에 안 물어봤거든요. 한시적이 뭐예요? 몇 년 동안만 시행하는 규정. 근데 작년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또 5년을 연장을 했어. 그러면서 우리 시험에 또 물어봤습니다. 어차피 뭐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공법만큼 시험 다뤄지는 범위가 들쭉날쭉하는 그런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공법이 어려워요. 공부를 제대로 좀 해야 돼요. 공부를 제대로 하려 그러면 양이 좀 많아져. 양이 좀 많아지면 동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달라고? 줄여달라고. 줄여달라고. 나중에 찍기 특강. 어떤 사람은 자기를 찍신이라 그러는데 찍는 귀신이란 말이죠. 찍신 믿고 찍었다가 어떻게 된다고? 뭐 어떻게 돼? 장수만시 하는 거지. 장수만시. 다행히 다른 과목이 막 중개사 과목 이런 거 쉬워가지고 막 80점 90점 막 다 받고 이렇게 하고,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공법을 갖다가 과락을 면하고 이러면 합격할 수도 있는데, 법령도 이렇게 나오면 또 어려워. 법령도 실무 파트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려워요. 법령 자체는 안 어려운데 법령 및 실무죠. 법령도 있고 실무가 있죠. 그래서 난이도를 그렇게 조정한다고. 근데 문제는 공법이 60점 나오면 무조건 합격하는 거고, 공법 60점 나오는데 다른 과목을 60점 못 받았다. 전기사법을 60점 못 받았다. 공시세법을 60점 못 받았다.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드물어. 그런데 올해는 2차만 하신 분도 떨어지신 분들이 좀 있는가 봐. 공법이 어려웠는가 봐. 법령도 어려웠어요? 그건 아니죠? 법령도 어려웠나? 몰라? 우리는 모르네.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네. 나는 아는 줄 알고 자꾸 물어보고. 자, 그러면 이 내용, 여기까지가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뭐였어요? 이렇게 집행을 하는 내용이었고, 결국 우리는 요거 공부한 거야. 앞에 이거는 그냥 이 계획은 잊어버려. 관리 계획 요거 공부한 거야. 그런데 모든 사업을 계획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계획 사업은 대구시에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죠. 이는 개인 사업이에요, 공익 사업이에요. 얘는 공익 사업이에요. 계획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미리 계획을 다 수립해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난개발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난개발이 안 일어난다는 건 미리 뭐부터 기반 시설을 미리 다 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간다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는 도로 부지, 공원 부지, 학교 부지 다 정해 놓고 계획을 딱 짜놓고 하기 때문에 난개발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나 주변의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으로 뭐 한다? 다 결정해 놓는다. 이게 계획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난개발을 막자는 것이 우리 국토계획법이에요. 그런데 자, 이 계획 사업은 규모가 클까요, 작을까요? 클 때 하는 거죠. 자,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때 합니다. 자, 여기서 규모란 얘기는 토지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 규모가 아니고 토지 형질 변경하는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다. 그러면 계획 사업으로 가야 돼. 그런데 모든 사업을 계획 사업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조그마한 규모는 일정 규모 미만까지는 이상했는데 이하해버리면 또 중복되죠. 이상과 이하는 뭔지 아시죠? 이상이나 이하는 다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상은 계획사업 이렇게 했으면 미만은 개발행 허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규모 미만까지는 뭐를 받아서 할 수 있었어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지. 요 허가의 이름이 무슨 허가더라? 요게 개발행위 허가가 되겠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개발행 허가는 무슨 법에 나오는 제도예요? 개발행 허가는 무슨 법률에서 나오는 제도야? 우리 지금 무슨 법 공부하고 있어? 공법. 민법 알아야 다행이다. 법 이름은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우리가 공부하시는 법이 국토계획법이잖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아시겠죠? 이 법률에서 받는 허가는 이름이 개발행위 허가라니까. 나중에 건축법에 가도 허가 받죠? 건축법에 받는 허가는 무슨 허가일까? 건축허가지. 그거는 건축허가. 건축허가라는 말은 다 들어보셨잖아. 그러니까 건축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는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야. 얘는 목적이 뭐라고? 난개발 방지하는 거야. 우리 국계법은 계획을 통해서 함으로써 난개발 막는 게 목적인데 계획을 안 하면 난개발이 생길 수가 있잖아. 개인사업은. 그래서 개발행 허가를 받도록 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얘기라니까. 이해합니까? 그래서 개발행 허가의 목적은 뭐예요? 난개발 방지예요. 그러면 개발행 허가는 이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구조로 지어라 하는 걸 정하는 법일까요? 개발행 허가는 이 건물이 이 자리에 들어갔을 때 이 자리에 들어가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잘 이루겠는가? 주변 환경 여건을 따지는 게 개발행 허가일까요? 건물 자체의 구조를 따지는 게 개발행 허가일까요? 말이 너무 길어서 대답을 못하겠죠? 앞에 거지요? 그러니까 건축물 구조 자체를 따져서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건축법이고 이 개발행 허가는 이 건물이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 이 용도, 이 규모 이런 게 여기 들어왔을 때 주변의 기반시설이나 환경이나 경관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 주변 여건을 따지는 거라고. 이것이 뭐다? 개발행 허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개발행 허가 여기서 이제 벽을 딱 쌌어. 여기는 공익사업이에요. 자, 이 개발행 허가는 공익사업이다 개인사업이다? 이건 개인사업이야.
공익사업은 나중에 수용해서 사업을 합니다. 요 세 가지 사업 있잖아요. 얘들은 사업할 때 토지 건물을 강제 수용한다고. 그런데 개인 사업은 수용이 돼, 안 돼? 안 되지. 내가 개인적으로 집을 짓고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아쉬운 소리 하고 땅 파세요 이렇게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보세요.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잖아. 이쪽이지. 시에서 결정해서는 공익사업 아니잖아. 계획사업 아파트 짓는 게. 건설업자가 작게 치면은 내가 내 집을 짓는 것도 개발행 허가에 들어가고, 건설업자가 몇천 세대 아파트를 짓는 것도 개발행 허가에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 아파트를 지을 때도 그 아파트 부지에 이런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걸 이런 걸 수립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도 약간의 뭐를 줘? 공익성을 준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건설업자도 아파트를 지을 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거나 이런 동네에서는요, 강제적으로 땅을 사는 이런 권리를 부여받기도 해요. 그걸 우리는 주택법에 가면 매도 청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아시겠죠? 그럼 그 매도 청구란 개념은 개인적인 민법적인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사는 방법이고, 수용이란 것은 공법적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어쨌든 남의 땅을 강제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공익성이 조금은 부여가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민법적인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사는 거하고 공법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은 뭐가 다를까? 그냥 생각하는 거야. 뭐가 다를까? 가격이 다르겠지. 땅값이 다르겠지. 아시겠죠? 땅값이. 절차도 좀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다. 어쨌든 우리는 이걸 개발행 허가라고 하고, 자, 요쪽은 이제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내용들입니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건 행위 제한도 하고 사업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획사업으로 안 할 때는 개발행 허가를 받는다. 그럼 개발행 허가는 계획사업으로 할 때 안 할 때? 안 할 때 받는 것이다. 요걸 기억해야 돼. 계획사업을 하면은 개발행 허가라는 걸 받을 필요가 없어요. 계획으로 안 하기 때문에 개발행 허가를 받는다.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 개발행 허가에서는 동그라미 3개를 일단 알 건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 건지 요걸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고, 요거 이제 초반에 좀 정리가 되어주면 편하겠죠. 허가를 받는 것이 몇 가지로 나와져 있었던가요? 6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첫 번째가 건축물을 말하는 거든가 건축하는 거. 두 번째는 공작물을 말하는 거, 설치하는 거. 자, 요 두 개는 같은 거라고 했죠. 토지에 뭔가 시설물을 설치를 하는데 그게 건축물이냐? 그건 이번 공작물의 의미는 뭐다?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건축물도 공작물이다 아니다? 건축물도 공작물이에요. 그런데 건축물은 1번에 의해서 허가받고 건축물이 아닌 건 2번에 의해서 허가받고, 이 말의 의미가 뭔가요? 이 말은 토지에 시설물을 함부로 설치하지 마라. 건축물이든 아니든 이런 뜻이라니까. 아시겠죠? 건축물이든 아니든 함부로 설치하지 말고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토지의 뭐를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지요.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거. 네 번째가 뭐였던가요?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지요. 3번, 4번은 땅 파는 겁니다. 땅을 파는 목적은 2가지라고 그랬어요. 자, 땅을 파는데 이걸 반듯하게 땅을 파서 이만큼 덜어내버리고 여기다가 집을 짓는다. 그럼 대지를 조성하는 거죠. 요걸 우리는 형질 변경. 땅을 파는데 여기를 형질 변경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있는 뭐가 필요해?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이 필요하지요. 요걸 우리는 뭐 토석 채취. 차이점은 형질 변경하려면 파내죠. 그러니까 형질 변경 내용에는 토석 채취가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그러니까 토석을 채취하는데 형질 변경하려고 하면은 토석 채취 허가는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런데 형질 변경 목적 없이 흙만 파낸다 이러면 무슨 허가 받아? 토석 제취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 토석 제취에서는 뭐 무슨 말이 중요한 거예요?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야지. 응? 형질 변경 목적으로 토석 제취할 때는 제외한다고. 왜? 3번에서 허가 받으니까. 형질 변경 목적 없이 토석 제취할 때는 4번에서 허가 받는다 이 말이지. 그럼 우리는 결국은 개발행위라는 건 건물 짓고 땅 파는 거지. 그렇잖아요. 건물 짓고 땅 파는 거. 이게 개발행위지 뭐겠어. 그럼 요 4개는 공사한다 안 한다? 공사하는 거죠. 우리는 허가를 받고 공사를 했죠. 그럼 허가 받은 대로 해야 돼? 다르게 해도 돼? 허가 받은 대로 해야죠. 그럼 허가 받은 대로 했나 안 했나? 검사한다 안 한다? 한다. 우리는 그 검사를 준공검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준공검사는 누구한테 받아요? 허가한자한테 받아야지. 허가한자한테. 맞죠? 만약에 인가를 받고 했으면 누구한테 검사 받아? 그것이 인가한자한테 받아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고. 자, 그러면 이 말을 안 했구나. 누구한테 허가 받는데요? 개발행위가 누구한테 받아? 그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오면 안 돼. 그게 빨리 잡혀요. 우리 국계법이 잡혀. 우리 국토계획법은 자 제가 여기 써서 한마디 합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은 특광시군을 단위로 도시군을 단위로 집행하는 법이라니까. 여기까지는 도시군을 단위로 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했고 여기는 계획을 만들어서 안 만들어서 안 만들었지. 지금 허가받아서 하는 거라고. 그럼 여기는 특광시군 단위로 허가받아 하니까 허가권자가 누구예요? 특광시장 군수지. 여기부터는 특광시장 군수밖에 안 나와. 여기부터는 특광시장 군수만 알면 돼. 여기는 이반권자 결정권자를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공부하신 거야. 이 말을 빨리 깨달아야 우리 국계법에 행정청이 잡혀. 그래야 행정청 때문에 어려워서 죽겠는데요 이런 말을 안 한다니까. 아무것도 없어. 자꾸 복잡하게 만들면 안 돼. 우리가 보면 막 인터넷상에 뭐 국토계획법의 체계도 뭐 체계 어쩌고 하면서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미로 찾기 하고 막 난리를 쳐놨죠. 그럼 또 우리는 그걸 보고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미로 찾으러 돌아다니고 5월달 돼가지고 체계가 안 잡혀서 못하겠어요. 막 이런다. 체계가. 뭔 체계가 있는데 뭔 체계가 있어 지금. 이게 무슨 체계가 있는데 지금 관리계획 만들어서 하자는 건데. 계획으로 안 하면 허가 받아서 하자는 건데 그걸 가지고 난리를 친다니까. 스스로를 자꾸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서는 자꾸 헤매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뭔 체계가 있어 이게. 계획 만들어서 하자가 이 국토계획법이고 계획을 안 하면 개발행 허가 받자는 거야. 그러면 이쪽 편에 있는지 이쪽 편에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네. 이쪽 편에 있는 6개 요거 정도는 알아야 될 거고. 그럼 우리 뭘 물어봐.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닌 것 하면 이쪽 편에 있는 걸 끄집어낸다고. 이쪽 편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4개는 공사를 하는 것이고 나중에 뭘 받고 준공검사를 받고. 근데 문제는 공사 안 하면서도 개발행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 2가지가 있지요. 그 2개가 뭐예요? 토지를 뭐 한다? 토지를 분할한다, 쪼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실제로 쪼개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상으로 나누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개발행 허가를 받아. 토지를 잘게 자꾸 쪼갠다는 얘기는 뭐다? 개발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전에는 시골에서는 토지 분할하는 거 개발행 허가 안 받았거든. 지금은 다 받는단 말이지. 난개발 때문에. 기획부동산. 그죠? 산을 갖다가 몇십만 평을 사가지고 막 쪼개가지고 분양을 해. 그리고 온 그냥 그 할 일 없는 아줌마들 다 불러가지고 마케팅 시켜. 텔레마케팅. 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텔레마케팅 안 해봤어. 천만다행이다. 했으면 큰일 난다. 안 그런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기획부동산은 사기 집단이다. OX. 아니라니까 누가 오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적법하게 진짜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을 적법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럼 우리는 토지를 잘 모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안 해야지. 내하고 잘 아는 사람이 사촌 언니가 사라고 그래서 샀는데요.
사촌 언니가 사라고 그랬으니까 샀지. 제가 사라고 그랬으면 샀겠냐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와, 이 땅 사면요. 그러면 이제 뭐 좀 있으면 몇 년 있으면 난리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래요? 갈게요. 땅 사러. 이럴 사람이 있냐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거 조심해야 돼. 그것 때문에 이거 맞는 거야. 토지를 자꾸 분할하면은 나중에 분할허가가 안 나요. 대부분 지자체 조례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물건을 뭐 한다? 물건을 쌓아두는 거죠. 물건을 적치한다. 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이 6개 중에 일단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건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요거는 도시적뿐만이 아니고 시골까지 다 적용하는 거야. 개발행위가는. 우리 국토계획법은 예전에는 이름이 한마디만 해요. 예전에는 도시계획법이었어요. 이름이 도시계획법이란 말은 그 이름 자체에서 거기서 말하는 도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지역이야 그냥. 지금은 우리 도시군 계획할 때 도시군하고 도시 지역은 다르죠. 그 얘기했죠 지난주에. 대구시는 하나의 도시잖아.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단위잖아요. 대구시가. 도시 지역은 뭐야? 대구시 중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정하는 땅이 도시 지역이잖아. 도시 지역과 도시는 다르죠. 근데 예전에 도시계획법 할 때는 그 도시가 그냥 도시 지역이야. 다시 말해서 그 법은 시골에서는 적용이 안 됐어. 뭐 말인지 아시죠? 그게 지금 무슨 법으로 바뀌었어? 국토계획법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이 내용들은 도시 지역에서만 적용해요? 시골에도 다 적용해? 다 적용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 안 하고 도시군계획 이렇게 지금 이름을 붙이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딱 하나. 모든 용도 지역에서 다 개발행위가 받아야 돼. 모든 용도 지역에서. 그런데 물건을 쌓아놓는 것만큼은 모든 용도 지역이었어요. 녹관자였죠. 요거 앞으로 기억하셔야 돼. 녹관자. 그럼 주상공원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네. 근데 문제는 농림지역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쌓아둘 때는 개발행위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얘기. 녹관자에서 받는다. 그것도 울타리 안에 위치할 때, 울타리 밖에 위치할 때. 울타리 밖에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이 말은 울타리 밖이라는 얘기지. 상식적으로 이 울타리는 적법한 울타리겠죠. 그럼 이 울타리 안에 있는 땅은 내 땅이잖아. 내 땅에 뭐 물건 쌓아놓는 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그지요?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세 번째는 얼마 이상으로? 한 달 이상. 한 달 이상 아시겠죠? 한 달 이상. 우리 법조문에 1월 이렇게 놓으면은 1월 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월 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1개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1개월. 6월 이렇게 하면은 6개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다 표현을 이렇게 했어. 근데 지금은 이제 법 조문을 바꾸면서 일부는 6개월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 1월, 6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허가 대상 6개를 좀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요거 억지로 외워야 될까? 기억할 수 있을까? 내년 10월 달 되면 요 6개 억지로 외워야 될까? 기억할 수 있을까? 또 이거 억지로 안 외우면 또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 그래서 나중에 또 건물 짓고 토토토 물건 쌓고 토토토 하고 토토토 하다가 막 화장실 가서 토하고 공부 못 하겠다 그러고 막 난리 친다니까. 그리고 토하고 나면 아 다 했다 하고 또 시험에 나오면 또 뭔 소리인지 모르고 또 틀리고. 우리가 이해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암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게 이해가 된 상태에서 암기가 되면은 이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과목들은 공부해 보세요. 뭐 등기법이나 중개사법 이런 공부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막 첫 글자 따서 외워. 응? 죽는 거야. 그 사람 죽는 거야. 그것만큼 힘든 공부가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공법이 더 쉬운 거야. 그 공법은 무슨 뭐 내용이라도 있잖아. 응? 그게 개발행위 허가야. 뭐 이런 이해라도 가지. 그냥 막 첫 글자 따서 그냥 외운다니까 막 미친다니까. 그거는 정말 열심히 안 하면 안 돼요.
정말 열심히 하는. 예전에는 공법 공부하시다가 뭐 돌아가신 분들도 있긴 있는데 요즘에는 중개사법 공부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 여기서 돌아가신다는 건 집으로 돌아가신다는 거지. 뭐 아주 간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참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지 몰라도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앞으로 외우게 될 겁니다. 많은 내용을 외우게 되고 그러면서 또 평생 또 공인중개사 시험을 또 잊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자, 요거 첫 번째 동그라미 공부하셨고요. 두 번째는 허가 대상에 해당되면은 뭐를 해요? 허가를 받아야지. 누구한테 허가 받는다고요? 특광시장 군수 이렇게 대답해야지. 허가권자한테 받는 건 뭐 누구나 알지, 그지? 특광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는 거야. 그럼 특광시장 군수는 요렇게 허가하기 위해서 두 개 동그라미가 나왔어요. 특광시장 군수는 허가를 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뭐가 있다? 기준이 있다. 요게 알 듯 모를 듯 잘 안 돼. 자, 우리 국토계획 보면 내용이 두 파트야. 계획으로 시에서 계획으로 결정한 내용이 있고 개인적으로 허가받아서 하는 개발행 허가가 있는데 자, 뭐 이 개발행 허가는 당연히 시에서 결정해 놓은 계획에 맞아야 됩니다. 계획이 안 맞으면 허가가 안 나. 용도지역 지구구역의 행위 제한에 안 맞으면 허가 난다 안 난다? 당연히 안 나지. 만약 이 동네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된 동네라면 지구단위 계획에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이 계획에 맞아야 허가가 나는 거예요. 자, 이 계획 사업이 우선이겠어요? 개발행 허가가 우선이겠어요? 이게 우선이지. 여기에 지장이 있으면 허가가 안 난다니까. 그럼 결국은 제가 얘기한 건 여기에 맞아요. 우리 국계법에 관리계획 내용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업이나 내용에 맞아야 된다. 그래 허가가 나는 거야. 그런데 관리계획 내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발행 허가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 하나 더 있었죠. 그게 뭐가 있었어?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거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관리계획 내용 아니고 이쪽이야. 개발행 허가 쪽이야. 허가 쪽인데 이 성장관리 방안이 뭐냐면 이미 개발이 완료된 주거상호 공업지역은 문제가 안 되는데 녹관농자 있죠. 개발 안 되는 지역. 요런 지역이 앞으로 개발이 막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자세한 계획이 안 나와 있어. 자세한 관리 계획이 안 나와 있다고. 그런데 난개발 막기 위해서 아예 특광시장 군수가 개발행 허가를 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 계획을 만들어 버려. 그 계획에 이 동네에서는 자꾸 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동네는 건물을 지으려면 이런 용도의 건물을 지어야 된다. 여기서 건물 지으려면은 기반 시설은 이런 거 정도는 갖추어야 된다. 아시겠죠? 이런 걸 계획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게 성장 관리 방안이야. 그러니까 성장 관리 방안은 관리 계획으로 하는 내용이 아니고 누가 허가권자인 특광시장 군수가 만드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는 성장 관리 방안에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맞아야 허가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개발행 허가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관리 계획에다가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요 계획에도 맞아야 된다. 그리고 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기환경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런 주변 여건을 빠지는 게 이게 개발행 허가라면서. 응? 그러니까 개발행 허가면 관리계획 내용, 기환경 요렇게 일단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시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이 안 맞으면 허가가 안 나요. 용도지역에 안 맞는 거, 안 맞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절대 허가가 안 나겠지. 그러나 기환경은 조건부 허가라는 게 있었지요. 자, 기환경은 뭐가 가능했어? 조건부 허가. 조건을 달아서 이런 게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는 또 허가를 하는 절차. 개발행 허가 절차는 우리가 뭐를 공부하셨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개발행 허가 절차는 이번 진도에 내가 이 얘기를 들었다. 다시 제가 중앙에 한번 써봅니다. 우리 국계법은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과 결정하지 않는 내용. 그러면 개발행 허가 절차는 특광시장 군수가 허가를 할 때 관리계획으로 하는 절차를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니까. 관리계획을 하는 내용을 다 거치면 그게 관리계획이지. 그게 무슨 개발행 허가야?
맞지요? 근데 관리계획 절차를 알아야 그런 건 안 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텐데 관리계획 절차를 모르니까 그죠? 그런 거 없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우리는 한 개는 딱 알고 있거든. 우리 계획에는 누구의 의견이 들어가? 주민. 그런데 개발행 허가 할 때는 주민 의견은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요 얘기는 할 수 있겠네. 만약에 개발 특광시장 군수가 개발행 허가를 하려고 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설렸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잖아 지금 상태에서는. 맞지요? 요거 세 개 공부하신 거야. 이게 개발행 허가예요. 물론 네 개는 나중에 뭐도 받고 준공검사도 받고 요 두 개는 준공검사 받아 안 받아? 뭘 한 개 있어야 검사를 받지. 맞지요? 그게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나오는 그들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구역이 두 개가 있었죠. 그 구역이 뭐예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게 있었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게 있었고 또 무슨 구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 자, 이 두 개는 전혀 내용이 반대죠. 얘는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해 곤란해?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 곤란하니까 개발의 밀도를 뭐 하겠다? 관리하겠다. 개발 밀도 관리한단 말은 큰 건물을 못 짓게 하겠다 이런 말이죠. 얘는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 불가능? 가능하니까 기반시설을 뭐 하겠다? 부담을 시키겠다. 어찌됐건 우리는 요 두 가지에서는 뭐 하나 기억하고 가자. 요 두 놈은 뭐 때문에 나왔어? 기반시설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우리는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부릅니다. 개발행위에는 항상 뭐가 따라붙어? 기반시설이 따라붙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 군데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니까 개발 밀도를 관리하고 한 군데는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니까 부담을 시켜서 난개발을 막겠다. 아시겠죠? 이런 얘기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구역이 나오면은 학습의 목표가 뭐던가? 쫀에서는 학습의 목표가 뭐예요? 쫀. 어디에서 쫀 많이 했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다 쫀이었지. 쫀에서는 우리 학습의 목표가 뭐다? 대상과 이게 학습 목표였지. 그 물으시면 뭐 물어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어디다가 지정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어디다 지정해? 그렇지. 주상공.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버린 주상공. 이런 동네는 기반시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죠. 근데 여기 건물 하나 지어서 도로가 좁다고 도로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이럴 때는 그 건물을 지음으로써 도로가 부족해지는 것이 지면 안 되니까 큰 건물을 못 짓도록 하는 거야. 큰 건물을 못 짓도록. 기반시설을 많이 요구하는 건물을 못 짓도록 하는 그게 개발밀도관리구역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얘는 어디가 대상이더라? 주상공이다. 이래 주상공. 한 개를 더 하려면 무슨 말을 알아야 돼? 기반시설 설치가 뭐한 지역이다? 곤란한 지역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요거는 알 수 있네. 요거 누가 지정해? 그렇죠. 이건 특광시장 군수만 나오는 거야. 특광시장 군수가 쫀을 지정할 때 필수 절차가 뭐더라? 심의를 거쳐서 우리한테 뭐를 해줘야 돼요? 고시공고를 해주는 거지. 이게 절차입니다. 자, 우리 국토계획법에는 심의기구가 이름이 뭐였어요? 심의기구 이름이 뭐야?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부에도 있고 시도에도 있고 시군구에도 있었지요. 자, 국토부에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에 있는 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에 있는 건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이름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구시에 있으면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부른다고. 이름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국토부에 있는 걸 우리는 중앙이라는 말을 붙였으니까 얘들은 전부 묶어서 뭐라고 부르자? 지방이라고 부르자. 이런 얘기지. 그럼 국토부 장관이 만약에 심의를 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심의를 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도지사나 시장구, 시군구, 지자체 간다면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강시장 군수니까 지자체지요. 그러면 특강시장 군수는 어디에 심의를 거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돼 있지. 자, 지자체가 고시하니까 관보예요, 공보예요? 공보.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이렇게 가면 되겠지요. 이거는 공식처럼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가별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개발 밀도 관리하는 게 목적이잖아. 개발 밀도 관리하는 방법은 큰 건물 못 짓게 하는 거죠. 큰 건물을 못 짓게 하려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뭐 해버렸어? 강화시켜버렸죠. 그래서 건폐율이나 또는 용적률을 뭐 한다? 강화하여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하는 건 대통령령이었죠. 집행하는 건 대통령령이었잖아. 대통령령에서는 건폐율은 강화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뭐만 강화했어? 용적률만.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몇 %까지? 50%까지. 그러니까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50%까지란 말이 나오면은 대통령령이에요. 그때는 건폐율 넣으면 안 돼. 그러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은 맞는 거야. 둘 다 맞는 표현이다. 얘는 어떤 계획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 그냥 용적률 강화만 시켜놓으면 돼. 근데 문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여기도 우리 학습의 목표는 뭐다? 대상과 절차지요. 자, 이 대상은 구체적으로 공부는 안 했어. 뭐 하나는 공부하셨습니까? 요 두 가지는 서로 중복이 돼, 안 돼? 안 돼.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다. 아시겠죠? 그런 동네에서 기반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줄이면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려고 지정한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지정 대상은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시면 되고. 자, 절차는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가? 특광시장 군수가. 무슨 절차? 당연히 뭐는 하고 심의고시. 얘는 똑같이 심의고시는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특징이 그냥 심의였어요? 앞에 의견심이에요? 여기 특히 누구 의견을 들었어요? 주민 의견을 들었죠. 예, 의견 심의 거치는 이 쫀이 우리 공부 몇 개가 나와? 8개가 나옵니다. 앞으로 그 8개 잡아야 돼. 됐지요? 자, 그래 절차. 자, 그런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렇게 구역만 지정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구역만 지정했다고. 왜? 기반시설을 부담시켜야 되잖아. 부담시키려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계획이 나와야지. 무슨 계획? 어떤 기반시설이 필요한지 설치 계획이 나와야지.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놀러를 간다면 뭐가 필요한지를 미리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니까 예, 이렇게 분담을 시킬 거 아니에요. 뭐 가지고 오세요. 뭐 가지고 그거라니까. 기반시설이 얼마만큼 어떤 기반시설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계획이 뭐다? 설치 계획이다. 그러면 설치 계획이 나오면은 이 설치 계획에 정해진 걸 이제 건물 짓는 자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야. 부담을 시키는 돈을 뭐라고 불러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 그래서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세 파트 공부하는 거야. 구역에 관한 내용. 어디다 지정하고 누가 무슨 절차로 지정하나. 두 번째, 설치 계획에 관한 내용. 아시겠죠? 세 번째, 설치 비용에 관한 내용. 요 세 가지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국토계획법이 전부 끝난 거야. 이제는 국계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어요? 계획을 만들어서 뭐 한다? 집행한다. 이 계획은 무슨 계획인데? 관리계획 6개. 관리계획 6개. 이쪽은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뭐 공부했어? 기반시설 연동제 때문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한 개가 더 있었지. 성장관리 방안. 우리 책에 없었죠? 성장관리. 그러면 성장관리 방안하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우리 관리계획의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아니다.
전부 누가 하는 거야? 특광시장 군수가 하는 것이다.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공부 안 하신 건 뭐다? 요거지, 요거 3번. 4번은 이제 개발법 정비법 가서 할 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쉬었다 공부하실 내용이 도시군 계획사업을 공부할 거예요. 계획사업 중에서 몇 개? 한 개. 3번을 공부할 거다 이 말이죠. 됐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가실게요.